자, 첫 번째 계획 세우기. 자, 스케줄 관리인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얘기는 사실 제가 여러분 조금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관리 잘 안 되죠. 계획 세우는 거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수험을 빨리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은요. 계획에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다음 계획 세우고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실제로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토크쇼에서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심삼일이면 어때? 그렇죠? 우리가 계획 세우면 맨날 작심삼일 한다 그러잖아. 그래도 일주일에 2번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 관리와 관련해서 스케줄을 관리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내가 좀 공부가 좀 안 된다 그러면서 좀 슬럼프에 빠진다.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슬럼프를 벗어나거나 또는 계획을 내가 세웠는데 생각보다 좀 계획이 생각보다 이행이 좀 안 된다. 그럴 때 그러면 좀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거냐. 그 얘기를 오늘 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케줄 관리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중력을 높이는 공부에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0시간, 그러니까 9시간 공부하는 걸 10시간, 10시간을 11시간 이거보다는 여러분 기존의 공부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시간을 내가 좀 더 집중력 있게 쓰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스케줄 관리랑도 좀 관계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환경을 한번 바꿔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새로운 좀 긴장감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은 사실은 대부분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합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규칙적인 행동 방식, 루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삶에 루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시는 독서실이 있죠. 그럼 이제 그 독서실에서 예를 들어 내 방에서 공부를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방에서 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반대로 독서실을 한번 가보는 거야. 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스터디 카페라든가 아니면 일반 카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페로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도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가끔 책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공부를 무슨 독서실 같은 데서 해야지 무슨 카페에서 거기서 무슨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냐.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가 또 환경이 약간 바뀐 곳이 오히려 집중력을 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굉장히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세간 소음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게 공부할 때 약간 또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책상에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 서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서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방문각 스파르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스파르타반 같은 경우도 오잖아요. 그러면 안에 각각 자기 공부하는 그러니까 책상과 자습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복도에 바깥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게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높은 책상 같은 걸 갖다 놨거든. 그러면 보면 제가 스파르타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서 보면 가끔 이렇게 복도에 나와서 서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김팔백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가끔 서서 공부하는 거 있죠. 예 그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왜냐면 환경을 바꾸는 거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나는 주로 내 집에 공부방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 내 방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집에서 공부할 때 보통 앉아서 공부하시는 책상 있잖아요. 그거 말고 서서 책상, 그러니까 책을 볼 수 있는 책상이나 간단한
무슨 책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있죠? 이런 거 하나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졸리거나 내가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서서 공부하는 거야. 서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본인이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학원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어디 뭐 스터디 카페 가시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예를 들어 뭐 단어장을 갖고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공부와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본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저는 그거 여러분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 타시면서 이동하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뭐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공간 속에서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보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의외로 실제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는 뭐 암기를 하실 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혹시 음악 들으면서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음악?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봤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사에서도 봤는데 여러분 일단 기본은 공부할 때 음악을 듣잖아요.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그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그 다음에 귀로도 뭔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음악 들으면서 뭐 공부하는 거 뭐 괜찮아요 막 얘기해도 그래도 여러분 무조건 에너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런 걸 권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활용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음악을 듣는다는 게 물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은 그 음악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라는 건 사실 내가 싫어하잖아. 아니 누가 수험 공부를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좀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좀 완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지금 1시간을 공부한다, 2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 쭉 사실은 음악을 듣는 건 여러분 비추입니다. 그건 비추고요. 그러니까 잠깐 음악을 듣다가 일정 시간 듣다가 음악을 끄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또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가 또 조금 지겹잖아요. 그러면 또 잠깐 내가 약간 딴 생각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음악을 또 잠깐 또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듣다가 또 끄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환경을 바꿔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 추천이야. 뭐냐면 짧게 끊어치는 거. 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벼락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두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케줄 관리에 필요한 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스케줄 세우고 내가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위를 압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케줄이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뭐 1시간 10분 하고 뭐 잠깐 쉬기로 했어. 뭐 1시간 하고 쉬기로 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1시간으로 줄이거나 또는 1시간 하는 사람은 50분으로 줄이는 거야. 10분에서 20분 여러분의 스케줄의 공부의 텀을 시간을 일부러 압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분을 쉬기로 했잖아. 또는 뭐 10분을 잠깐 음악을 듣기로 했다. 만약에 또는 내가 원하는 뭐 유튜브 채널을 보기로 했다. 뭐 하여튼 뭐든 간에 자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휴식 시간을 살짝 늘리는 거야. 됐죠? 왜냐면 그러니까 공부의 한 텀이 예를 들어 1시간이었는데 요 기준을 여러분이 10분을 줄여서 50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10분이었는데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늘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에 내가 후다닥닥 끝냈다. 그리고 나에게 상을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죠? 그래서 그 스케줄 관리할 때 시간에 원래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텀을 줄여서 그러니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죠. 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더 소개하면 5분 공부법 그 다음에 10분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 손가락 거꾸로 한 것 같아. 자, 10분 공부법, 5분 공부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아주 짧은 순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사실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피기노트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수업을 하면 중간에 저는 그 수업을 보통 4시간짜리 수업을 하면 3덩어리로 해요. 그래서 중간에 2번 쉬거든. 그럼 한 번 정도 쉬면 보통 15분 정도를 쉬어요. 그럼 이제 여기 15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 여러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가지는 않잖아. 그쵸? 그런데 근데 잠깐 교실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쐈다 쳐봐. 그게 5분이다, 7분이다. 좋아. 그러면 5분에서 7분 정도, 8분 정도, 길게는 10분 정도 시간이 남죠. 예를 들어. 그러면 방금 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그냥 5분, 10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복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머릿속으로,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딱 5분에 임박해서, 10분에 임박해서 막 후다닥닥 막 외우는 거죠. 진짜 벼락치기 하듯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과목과 과목 간의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때 그 과목과 과목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빨리 끝냈다. 그 다음에 오늘 스케줄에 예를 들어 국어가 없어. 영어가 없어. 그런데 국어랑 영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평소에 봤던 또는 오늘 봤던 아침에 봤던 단어장 이런 걸 꺼내는 거야. 됐죠? 오늘 아침에 외웠던 거. 그래서 이런 거를 5분, 10분만 들여서. 왜냐면 저녁 시간에는 예를 들어 형소법을 공부하기로 했어. 회계를 공부하기로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5분, 10분 동안 후다닥닥 외우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은 텀으로 끊어치는 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스케줄을 한번 관리해 보는 거예요.